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음란물도 저작권법상 이제 보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P2P 사이트 이제 파일 같은 걸 많이 업로드를 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그것을 다운로드 받는 그런 P2P 사이트에 이제 특정한 음란물이 있고 그것을 그 음란물을 만든 자의 허락 없이 이제 음란물을 유포했을 경우 이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됐는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음란물 유포로 일단 처벌이 됩니다. 이 행위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그 내용이 다수가 아니면은 즉 단발적인 수준에 그친다라면은 벌금 정도로 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처벌 수위가 높아질 텐데요. 근데 이 경우에 음란물을 유포했을 때 이 음란물을 만든 자의 허락 없이 유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는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음란물도 저작권이기 때문에 음란물을 저작한 사람의 허락 없이 유포할 경우에는 이 역시 그 음란물을 만든 자의 저작권을 침해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상 처벌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인 거죠. 저작권법 위반 같은 경우는 형사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그렇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음란물의 경우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느냐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일단 저작권법 상에서는 저작권의 개념을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좀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이제 창작물에서의 창작성은 아주 작은 경우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창작성이라도 인정된다라면은 그것은 저작물로서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판례에서 또 근거를 두고 있는 부분이 음란성이라는 것이 사회의 변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뀌는 개념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음란한 그런 이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물건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반대로 예술성을 상당히 인정받고 음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받을 수도 있는 그런 계속해서 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저작물로서 이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수십 년으로 굉장히 길다 보니까 지금 저작권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음란성의 개념이 바뀌기 때문에 장차에는 얼마든지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제 저작권이 인정되고 어떨 때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런 불균형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음란물이 마음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음란물을 만드는 것은 음란물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정도가 굉장히 이제 심한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에 부정적인 역할을 줄 정도의 그런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유포가 되지 않아야 되고 만들어지지도 않아야 될 텐데 이러한 음란물의 경우에도 즉 보호받지 말아야 될 듯한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도리어 해악을 끼치는 듯한 음란물의 경우에도 저작권을 인정하면은 그것은 문제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악에 대해서 어떻게 이 판례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어차피 다른 법률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제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통신 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런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 정통법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이제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는 또 역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배포, 판매, 임대 이런 걸 왜 단순히 소지하는 것도 이제 처벌 대상이 이제 되고 있죠.